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김 원장 부인과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필러를 해서 울퉁불퉁해지기 쉬운 부위 혹은 필러가 조금씩 이동할 수 있거든요. 표정에 따라서. 이동하기 제일 쉬운 부위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어디냐면 이마 필러. 이마 필러 하면 흔히 조금씩 울퉁불퉁해져요. 그리고 눈밑 필러. 눈밑 필러는 울퉁불퉁해졌을 때 해결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팔자 필러는 여기다가 넣었을 때 이거를 올리는 힘이 강하신 분들, 보통 내추럴하게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웃으실 때 여기가 훅 파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필러를 넣으면 이 필러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세 가지 경우가 제일 흔하고, 빈도가 제일 많은 거는 예전에는 팔자였고요. 요새는 이마 필러의 빈도가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팔자랑 이마 필러, 그 다음에 눈밑 필러 세 가지 부위가 이제 제가 말한 순서대로 울퉁불퉁해지거나 필러가 이동해지기 쉬운데, 입술은 어때요? 입술은 이게 주름 조직이에요. 사실은 입술이 다 이렇게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게 이렇게 쭉 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여유 공간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웬만큼 잘못하지 않고서는 잘 울퉁불퉁해지지 않아요. 근데 하고 나서 한 2, 3일 동안은 오히려 붓기가 심한 부위예요. 점막 부위라서. 그래서 2, 3일 동안은 오히려 울퉁불퉁하거나 비대칭이 보일 수 있지만, 붓기가 빠지고 나면 오히려 울퉁불퉁하지는 잘 않아요. 입술은 좀 울퉁불퉁하다거나 비대칭의 빈도는 오히려 다른 부위보다는 조금 적죠. 없다는 건 아닌데 좀 적죠. 울퉁불퉁하다는 거를 판단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붓기가 다 빠진 다음에 판단을 그쵸.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간은 얼마나 돼요? 붓기가 빠지는 거는 의사의 그런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시술 방법 자체에 대해서도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필러를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서 투벽 파듯이 막 이렇게 많이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조직에 불필요한 자극이 많이 가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시작하시는 원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필러를 많이 안 해보신 원장님들이 필러를 할 때, 이럴 때는 안 그래도 이게 필러가 좀 붓는 시술인데 손을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면 조금 더 붓죠. 그런 경우에는 뭐 일주일도 갈 수 있고요. 마취약을 적게 쓰고 그 다음에 시술을 심플하고 깔끔하게 확 끝냈을 경우는 필러 자체의 붓기는 2, 3일 정도라고 보고, 이거는 급성 붓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살짝 부어있는 느낌은 1주에서 2주는 갈 수 있는데, 딱 봤을 때 좀 부었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정도, 이상한 정도 붓기는 보통 2, 3일이면 되죠. 그러면 필러가 울퉁불퉁해졌다를 판단하려면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를 보는데요. 심하게 울퉁불퉁한 거는 다음날도 알아요. 그러니까 필러 시술이 정말로 잘못됐으면. 근데 이제 붓기가 확 있다가 그 다음에 빠졌을 때 울퉁불퉁해지는 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뭐 예를 들어 미간 같은 데를, 이마 필러 할 때 미간 쪽도 하니까, 인상을 이렇게 자꾸 쓸 때 이게, 자 보세요. 미간 한번 인상 써볼까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달려 있어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필러를 잘 넣어놔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 혹은 이쪽 전체에 이렇게 뭉쳐지게 되고요. 이쪽은 조금 빠지게 돼요. 미간에 보톡스를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같이 놔주는데, 미간 보톡스를 맞고 나서 미간이 안 움직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한 3일이라도 걸리니까 그동안에 조금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판단을 하려면 그 붓기도 빠져야 되고 보톡스 효과도 다 나타나야 되고 이러니까 보통 1주에서 2주 후에 판단하는 게 좋죠. 최소한 2주 뒤에 보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그 미간 때문에 좀 필러 이동하는 걸 예방하려면 미간 보톡스를 같이 맞는 게 좋다. 무조건. 네, 근데 이제 평소에 미간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뭐 굳이 안 맞으셔도 되는데요. 미간을 그래도 좀 맞는 게 좋죠. 요새 미간 보톡스 엄청 싸니까. 필러가 처음에 들어갈 때 아예 좀 잘못 들어가서 울퉁불퉁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엄청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마 피부가 있고 피부 밑에 피하지방층이 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근육층 있고, 실리콘이나 뭐 보형물 넣는다고 할 때는 몸의 어떤 부위도 근육 밑에 넣는 거예요. 이 피하지방층에 넣으면 안 되고. 근데 예전에는 이마 필러를 이 피하지방층에 넣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맞으신 분들을 이마 필러를 이렇게 눌러보면 필러가 이렇게 이동해서 도망다녀. 꾹꾹 눌리고. 그거는 다 피하지방층에 들어간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아직도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으면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다 녹이고 하자 그래요. 피하지방층에 있는 걸 다 녹이고 시작해야지, 피하지방층은 그게 남아있는데 제가 그 밑에 또 넣어봐야, 예를 들면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에 있는데 전 지하 2층을 넣어야 되는데, 지하 1층에서 계속 이렇게 필러들이 돌아다니면 지하 2층이 아무리 잘 넣어봐야 지하 1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다 녹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이마 필러를 받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분들은 여기 눌렀을 때 손자국이 그대로 남는 거 있죠. 그냥 무슨 촬영 눌러놓은 것처럼. 그렇게 된 거는 예전 방식이고요. 현재 기준, 제 기준으로 보면 필러가 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제가 가끔 정말 제가 했을 때, 요새는 거의 없지만 가끔 제가 한 경우에도 가끔 만져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녹이고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제가 했더라도 저한테 받으신 분들이라도 그렇게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네. 근데 간혹 몰딩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드물어요. 이마의 경우. 의사들이 되게 여러 타입의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되게 잘하는 선생님들도 몰딩 많이 하시고 잘하시고 하는데, 몰딩이라는 건 손으로 만져줘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몰딩을 거의 안 해요. 코필러도 몰딩을 안 하고요. 이마 필러도 몰딩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캐뉼라를 써서 필러를 잘 넣고 나서 몰딩을 안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모양이 잘 나왔을 때. 처음부터 잘 주입을 한 거니까. 몰딩은 조금 약간 대강 넣어놓고 눌러서 펴겠다는데요. 그거는 차선책이라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2주가 지나서 울퉁불퉁해졌는데 그걸 몰딩으로 해결할 순 없다. 해결은 할 수 있는데, 울퉁불퉁하다는 건 어딘 튀어나와 있고 어딘 꺼져 있는 건데 보통은 꺼져 있는 거거든요. 이마 같은 경우는. 그럼 거기를 잘 채워넣는 게 좋지,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는데 이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낮춰놓는 거는 한계가 있거나 아니면 모양 자체가 비대칭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그걸 선호하진 않는 편입니다. 이마가 울퉁불퉁했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너무 많이 튀어나왔으면 살짝 녹이고, 네. 너무 많이 꺼져 있으면 살짝 채우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잘 넣어놓는 게 좋다. 그리고 이마는 특히 다른 부위보다 더 합니다. 원장님들이 이마를 보통 제일 늦게 배워요. 이마 애교 필러 이런 데를. 이렇게 제일 울퉁불퉁해지기 쉬운 부위라. 네.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두 번째로 울퉁불퉁해지기 쉬운 부위가 팔자. 팔자. 세 번째로 울퉁불퉁해지기 쉬운 부위는 눈밑인가요? 네, 눈밑인데요. 이게 눈밑은 진짜 너무 복잡한 부위예요, 사실.